님들, 지금 이 영상 클릭한 거 정말 잘했어.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가스 가격 올랐다, 중동 또 전쟁 났다 수준의 뉴스 요약이 아니야.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역사의 변곡점을 보여주러 왔어.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구조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어.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자연재해? 그건 껍데기야. 그 밑에 깔린 진짜 이야기, 미국과 중국과 중동이 얽히고 설킨 에너지 패권의 대이동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가 정면으로 노출돼 있어. 잠깐, 지금 호가창 열어봐. 실시간으로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아? 그 느낌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그건 여러분의 본능이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한 거야. 자,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자. 카타르, 중동의 작은 반도 국가. 면적은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야. 근데 이 나라 하나가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책임지고 있어. 단 하나의 항구, 라스라판. 거기서 세계의 등불이 켜지고 세계의 공장이 돌아가고 세계의 겨울이 버텨왔어. 근데 그 라스라판이 지금 불타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기지를 공격했어. 뉴스에선 중동 긴장 고조, 유가 상승 압력 이런 말로 포장하더라고. 근데 그게 다야? 아니야. 그건 1막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2막을 보여줄 거야. 카타르 에너지막 공식 선언했어. 불가항력. 이 단어 들어봤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계약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잘못 아니니까 우리 가스 못 줘도 너희가 소송 걸지 마. 그 선언이야. 이게 단순한 행정서류 하나처럼 보여? 절대 아니야. 이건 전 세계 LNG 바이어들한테 날린 선전포고야. 앞으로 수년간 우리 물량 기대하지 마라. 그 말이야. 대한민국으로 좁혀볼게. 우리나라 LNG 수입의 약 30%가 카타르에서 와. 3분의 1이야. 그게 끊겼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끊길 예정이야. 지금 당장은 비축 물량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 가스비 좀 오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숫자로, 구조로, 팩트로 보여줄게.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왜 이 사태와 연결되는지, 석유화학 기업들이 왜 지금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이 모든 걸 오늘 하나로 연결해 줄게. 근데 무엇보다 내가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야. 역사를 잠깐 봐봐.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아랍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끌었어. 세계가 혼돈에 빠졌지. 근데 그 와중에 누가 웃었어? 유전을 가진 나라들, 에너지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구조를 미리 읽은 투자자들이야. 1979년 2차 오일 쇼크,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대란. 매번 위기가 왔고 매번 패자와 승자가 갈렸어. 공통점이 뭔지 알아? 위기의 구조를 먼저 읽은 사람이 승자가 됐다는 거야. 지금 2026년 우리는 또 하나의 변곡점 앞에 서 있어. 그리고 이번 변곡점은 역대급이야. 단순한 가격 충격이 아니라 중동 에너지 패권의 몰락, 미국 LNG의 황금티 개막, 아시아 에너지 빈국들의 생존 전쟁이 동시에 펼쳐지는 복합 위기야. 이건 5년짜리 게임이야. 아니, 어쩌면 10년짜리 구조전환의 신호탄이야. 오늘 영상에서 나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할 거야. 첫째, 파괴의 실체. 숫자로, 팩트로 얼마나 심각한지 감을 잡게 해줄게.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 인숙이야. 둘째, 대한민국 산업의 취약점. 반도체, 석유화학, 전력요금, 물류. 이 4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죽음의 사중주 시나리오를 보여줄게. 셋째, 글로벌 패권 재편의 지도. 누가 이 위기에서 이익을 취하고 누가 희생양이 되는지. Winners vs Losers의 판을 그려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투자 철학적 결론까지. 메모장 켜.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나는 오늘 그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줄 거야. 단 1초도 스킵하지 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나는 지금부터 감정 얘기 안 해. 숫자만 얘기할 거야. 왜냐?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뉴스는 심각하다, 우려된다 이런 말 반복하는데 나는 그런 말 안 써. 숫자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딱 3개의 숫자만 기억해. 이 3개만 이해해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숫자, 1280만 톤. 이게 뭔 숫자냐고. 카타르 라스라판 사태로 인해 공급 차질이 발생한 LNG 물량이야. 카타르 전체 연간 수출량의 17%에 해당해. 감이 안 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카타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야. 그 20%짜리 공급자의 심장부가 멈춘 거야. 단순 계산으로도 전 세계 LNG 공급의 3에서 4%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라고. 숫자로 보면 작아 보여?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 에너지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극도로 타이트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야. 전 세계 공급의 단 1%만 줄어도 가격은 10에서 20% 폭등하는 게 이 시장이야. 그런데 3에서 4%가 한꺼번에 증발했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이제 감이 오지. 비유를 하나 들게. 지금 전국의 모든 편의점에서 갑자기 생수 진열대에 17%가 텅 비었다고 상상해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공백이 내일 당장 채워질 것 같아? 에너지 시장이 딱 지금 그 상황이야. 근데 이건 생수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돌리는 혈액 얘기야. 그 혈액이 17%가 증발한 거라고. 두 번째 숫자, 260억 달러. 라스라판 시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야. 한화로 환산하면 35조 원이 넘어. 어마어마하지. 근데 나는 이 숫자를 돈의 문제로 보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더 중요한 팩트는 바로 이거야. 복구 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 라스라판은 단순한 가스 탱크가 아니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액화 플랜트야. 극저온 처리 시설, 해저 파이프라인, 정밀 제어 시스템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얽혔어. 이걸 복구하는 건 아파트 한 채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공사가 아니야. 사람이 살지 않던 허허벌판에 초고층 빌딩을 새로 짓는 수준의 공사야. 더군다나 지금 중동 정세가 어때?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미사일 주고받는 상황인데 복구 작업을 위한 국제 엔지니어링 인력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험사들이 중동 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재 조달도, 인력 확보도, 물류도 전부 문제야. 2년이면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낙관론 버려. 그건 희망회로야. 팩트는 이거야. 우리는 지금 5년짜리 에너지 공백기, 즉 빙하기의 입구에 서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세 번째 숫자, 15달러. 사태 발생 직후 아시아 현물 LNG 지표인 JKM이 MMBTU당 15달러를 돌파했어. 일주일 만에 85% 폭등이야. 85%? 이게 어느 정도냐고? 코스피 지수가 일주일 만에 85% 빠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폐장 수준이야. 그 정도의 충격이 에너지 현물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카타르랑 장기 계약 맺어져 있으니까 현물 가격 오른다고 직접 영향 없지 않냐라고 생각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어.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불가항력 선언은 기존 장기 계약의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켜. 계약서에 아무리 카타르에서 연간 몇백만 톤을 공급받는다고 적혀 있어도 불가항력 조항이 발동되는 순간 그 계약은 법적으로 집행 불가능해져. 쉽게 말하면 그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물량은 어디서 채워야 해? 현물 시장이야. MMBTU당 15달러짜리 전 탱터에 뛰어들어서 다른 나라들이랑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가스를 사와야 해. 그리고 그 비용? 고스란히 여러분 가스 고지서에 찍혀 날라올 거야. 자, 숫자로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로 좁혀볼게. 가스비 좀 오르고 전기세 좀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부터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건지 보여줄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나는 이걸 죽음의 사중주라고 부르기로 했어. 첫 번째 악장, 반도체의 혈액이 마른다. 이거 알고 있었어? 카타르는 전 세계 헬륨 생산량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나라야. LNG만 생산하는 게 아니야. 라스라판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헬륨이 부산물로 나와. 그런데 헬륨이 반도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엄청난 관계야. 헬륨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냉각가스로 사용돼. 특히 초미세 공정, 즉 3나노, 2나노 수준의 고도화한 반도체를 만들 때 헬륨 없이는 공정 자체가 불가능해. 웨이퍼가 가공 중에 열을 받으면 미세한 왜곡이 생기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헬륨 냉각이거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는 지금 헬륨 수급 비상이 걸린 상태야. 단기적으로는 비축재고로 버티겠지.
근데 라스라판 복구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했잖아. 그 기간 동안 대체 공급원을 어디서 찾아? 러시아? 지금 러시아산 헬륨은 서방 제재로 수급이 막혀 있어. 미국? 미국 헬륨 생산량은 수요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해. 결론이 뭔지 알아? 글로벌 반도체 생산 원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국면이 시작됐어. 이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원가 압박이 지속된다는 뜻이야. 주가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두 번째 악장, 석유화학의 원가 붕괴, 콘덴세이트와 나프타 쇼크. LNG만 문제인 줄 알았지? 아니야. 라스라판 가스전에서 LNG 외에도 콘덴세이트라는 게 같이 나와.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초경질 원유야. 이걸 정지하면 나프타가 나와. 그리고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야. 라스라판 가동이 중단되면서 콘덴세이트 수출이 24% 급감했어. 나프타 생산도 6% 감소 추세야. 숫자가 작아 보인다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같은 기초화학 물질을 만들거든. 그게 플라스틱이 되고 합성섬유가 되고 자동차 부품이 되고 의약품 포장재가 되는 거야. 원료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해. 근데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화학 제품 가격 올리면 수요가 더 줄어. 진퇴낭난이야. 원가는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못 올리는 마진 압착 구간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집단으로 진입하고 있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이 기업들 주가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봐. 그리고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지? 세 번째 앞장, 전기요금 폭탄의 도미노, 한국가스공사의 시한폭탄. 이건 좀 더 복잡한 구조인데 천천히 따라와.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의 핵심 창구야. 카타르 장기 계약이 불가항력으로 끊기면 가스공사는 그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해야 해. 근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 가스공사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구조가 돼. 그 차액이 쌓인 게 미수금이야. 쉽게 말하면 가스공사가 소비자한테 못 받은 외상값이야. 이미 가스공사 미수금이 수십조 원 수준으로 불어나 있는 상황이야. 라스라판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미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야. 그 끝이 어디야? 결국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빅뱅 인상이야. 정부도 언젠가는 요금을 정상화할 수밖에 없거든. 그 시점이 오면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공과금이 지금의 몇 배가 돼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내수 경기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이게 단순히 가스비 좀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느껴지지? 네 번째 악장, 호르무즈 봉쇄, 지정학적 동맥경화. 이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야.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의 절대 다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아시아로 운반돼. 이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구간이 불과 33km야.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병목을 통과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어. 실제로 완전히 막힌 건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란 혁명 순교대 함접들이 상선들을 위협하고 있고 해상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어. 선박 보험사들이 중동 항로에 대한 전쟁 위험 할증료를 대폭 올리고 있거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냐고? 운송 비용이 올라가면 LNG 수입 원가가 더 올라가.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원유도 중동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그 물류도 다 영향받아. 수입권 물동량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지금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반도체, 석유화학, 전력, 물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농민 4개가 동시에 좁아지고 있는 거야. 내가 죽음의 사중주라고 부르기로 했어. 자, 이제 시야를 다시 넓혀보자. 한국만 힘든 거야? 아니야.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 위기는 항상 그래. 모두가 같이 망하는 위기는 없어. 위기는 언제나 부의 재편의 신호탄이야. 그럼 지금 이 에너지 아마겟돈 속에서 진짜 포식자는 누구야? 최대 수혜자 1순위, 미국. 이거 딱 잘라 말할게. 카타르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미국은 지난 10년간 시엘가스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 LNG 수출국 반열에 올랐어. 텍사스, 루이지애나, 멕시코 연안에 줄줄이 들어선 액화 터미널들, 사빈 패스, 프리포트, 코퍼스 크리스, 이름들 들어봤어? 이 터미널들이 지금 24시간 풀가동 체제야. 카타르가 빠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나라가 단기간에 어디 있어? 미국밖에 없어. 러시아? 서방 제재로 유럽 시장이 막혀 있어. 호주? 이미 장기 계약 물량으로 꽉 차 있어. 모잠비크, 탄자니아 같은 신흥 가스 생산국들?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결국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가 미국 LNG를 더 비싼 값에 사가는 구조가 형성돼.
미국 LNG 수출업체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횡재 이익을 챙기고 있어. 엑선 모빌, 쉐브론, 체니에르 에너지. 이 기업들 주가 흐름 한번 찾아봐. 시장이 다 반영하고 있어. 더 큰 그림을 봐.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되면 어떻게 돼? 외교적 레버리지가 생겨. 우리 LNG 사가려면 우리 말 들어야지 라는 협상력이 생기는 거야. 이건 단순한 경제 얘기가 아니야. 지정학적 패권의 재편이야. 브레턴 우주체제 이후 달러 패권을 지탱해온 미국이 이번엔 에너지 패권으로 그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거야. 최대 수혜자 2순위, 호주와 카타르 대체 LNG 공급국들. 미국 다음으로 수혜를 보는 건 호주야. 호주는 이미 세계 2위 LNG 수출국이야. 지금 이 시점에 남아있는 잔여 생산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시아 시장에 프리미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고곤, 휘트스톤, 이치스, 호주의 LNG 프로젝트들이 지금 노다지를 캐고 있는 거야. 최대 피해자, 에너지 빈국들. 반면 희생양은 명확해. 에너지를 자급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이야. 파키스탄은 이미 국가적 정전 사태가 반복되면서 산업 풍계가 붕괴됐고, 방글라데시는 공장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 부도를 경험했고. 그럼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상대적 피해자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보단 낫지만 미국이나 호주보다는 훨씬 힘들어. 우리는 비축 여력이 있고 경제 체력도 있어. 하지만 그게 버틸 수 있다는 의미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야. 버티기에도 임계점이 있어. 그리고 그 임계점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어. 중국의 속셈을 읽어야 돼.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를 빠뜨릴 수 없어. 중국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겉으로는 중동 안정화를 바란다고 말해. 근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어.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 에너지가 유럽으로 못 가게 됐고 그 물량이 저렴한 가격에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 에너지 위기는 자신들이 저렴하게 에너지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중국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 이란과의 관계 강화, 사우디와의 접근, 이 모든 게 에너지 안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움직이는 거야. 미국은 LNG 수출로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은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바탕으로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비싼 에너지를 사가면서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패권 게임의 실체야. 자, 여기까지 왔어. 도입부에서 우리는 카타르 불가항력 선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에너지 패권의 대이동이라는 걸 봤어. 본론에서는 1280만 톤, 260억 달러, 85% 폭등이라는 세 개의 숫자로 파괴의 실체를 확인했고, 반도체, 석유화학, 전력, 물류라는 죽음의 사중주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것도 봤어. 그리고 미국이 이 혼돈 속에서 에너지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최대 수혜자라는 글로벌 구조도 그렸어.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해? 근데 나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먼저 짚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거든. 첫 번째는 패닉 셀링이야. 공포에 질려서 가진 걸 다 던지는 거야.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현금 들고 있어야지. 이게 첫 번째 극단이야. 두 번째는 근거 없는 막관론이야. 뭐 옛날에도 위기 왔다 갔잖아. 이번에도 금방 지나가겠지. 이게 두 번째 극단이야. 둘 다 틀렸어. 첫 번째는 공포가 판단을 지배한 거고 두 번째는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읽은 거야.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건 세 번째 태도야. 그건 바로 이거야. 공포를 데이터로 바꿔서 구조를 읽고 포지션을 재정비한다. 공포는 에너지야. 그냥 두면 나를 집어삼키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게 해주는 연료가 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함? 그게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신호야. 시장이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정보를 여러분 본능이 먼저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문제는 그 공포를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하느냐야. 결론 2부.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메모장 켜. 지금부터 숙제야. 나는 투자 추천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구조를 읽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어. 지금 이 에너지 빙하기 국면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를 줄게. 체크포인트 1. 에너지 비용 전가력이 있는 기업인가? 지금 당장 다트, 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의 최근 사업보고서 열어봐. 그리고 원가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에너지 비용 비중이 높은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힘이 없는 기업?
그건 지금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야. 마진이 구조적으로 압착되는 구간에 진입하는 거거든. 반대로 에너지 비용이 올라도 그걸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달라. 독점적인 지위가 있거나 대체제가 없거나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해. 이런 기업들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마진을 방어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가져가고 원가가 오르는데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은 지금 당장 재검토해. 체크포인트 2. 에너지 패권 재편의 수혜 구조에 올라탔는가. 본론에서 얘기했잖아. 미국 LNG 추출업체들이 지금 역사적인 황제 이익 구간에 있다고. 이 구조는 단기에 끝나지 않아. 라스라판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미국발 LNG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지될 거야. 에너지 인프라, 즉 LNG 터미널, 가스 파이프라인, 해상 운송 관련 섹터,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즉 혈교환기,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기업들, 이 두 방향을 눈여겨봐. 단 한 가지 경고를 줄게.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을 뒤늦게 쫓아가는 건 위험해. 구조를 읽었으면 아직 시장이 덜 반영한 영역을 찾는 게 전략가의 시각이야. 다들 보는 거 뒤에서 쫓아가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추격 매수야. 체크포인트 3. 인플레이션 재가속 시나리오에 대한 해지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야.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르면 어떻게 돼?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내리지 않아.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돼? 성장주, 기술주, 고 PER 종목들이 압박받아. 2022년 이 일 한번 경험했잖아. 에너지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재가속, 금리 상승, 기술주 폭락. 이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금리 인상 국면에 대한 방어 없이 고 PER 성장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건 지금 구조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 거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뭔지는 여러분이 각자 공부해야 해. 내가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건 내 역함이 아니야. 하지만 해지 없이 한 방향으로만 베팅된 포트폴리오는 지금 당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전략가로서 5년짜리 그림을 그려줄게.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이 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 시각에서 큰 그림을 그려볼게. 1단계, 2026년에서 2027년, 공급 충격과 가격 급등의 시기. 지금 우리가 딱 이 구간에 있어. 카타르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현물 LNG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거야. 이 구간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환율 압박을 받아. 우리나라 원화도 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 구간의 위너스는 미국 LNG 수출업체들, 해상 운송기업들, 에너지 인프라 보유국들이야. 루저스는 에너지 빈국들과 에너지 비용 전가력 없는 제조업체들이지. 2단계, 2027년에서 2029년 에너지 안보 재편과 대규모 투자의 시기. 이 구간에서는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르네상스, LNG 터미널 신규 건설,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충. 이게 전부 2027년 이후 본격화돼. 우리나라도 이 구간에서 정책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원전 수명 연장, 다변화된 LNG 공급처 확보 등. 이 방향의 기업들이 정책 수혜를 받는 시기야. 이 구간의 위너스는 재생에너지 기술 기업들, 원전 관련 기업들,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업들이야. 지금 이 영역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2027년 이후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3단계, 2029년에서 2031년 신에너지 질서 확립의 시기. 라스라판이 부분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하는 시기야.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어. 카타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축한 대체 에너지 인프라들이 이미 가동되고 있고 에너지 공급 구조 자체가 재편돼 있을 거야. 중동 단일 의존에서 벗어나서 미국, 호주, 아프리카 신흥평산국들로 분산 등 새로운 에너지 질서가 자리 잡는 시기야.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거야. 이 3단계 흐름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의 격차가 5년 후에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을 거야.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전략가로서 마지막 한마디를 해줄게. 투자는 숫자가 아니야. 구조를 읽는 눈이야. 숫자는 누구나 볼 수 있어. 현물 LNG 가격 15달러, 85% 폭등, 260억 달러 복구구 비용. 이 숫자들은 블룸버그 켜면 다 나와. 근데 그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구조, 즉 미국 에너지 패권의 강화, 아시아 에너지 빈국들의 고통, 에너지 안보 재편에 따른 새로운 투자 기회, 이 구조를 읽는 눈은 공짜로 생기지 않아. 공부해야 해.
생각해야 해. 그리고 지금처럼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냉정하게 지도를 그려야 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자가 될래? 아니면 구조를 읽고 다음 판을 준비하는 포식자가 될래? 정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 나는 계속 이 흐름을 추적할 거야. 라스라판 복구 상황, 호르무즈 긴장 수위, 미국 LNG 수출 데이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추이. 이 4가지 데이터를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다음 변곡점이 언제 오는지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줄게. 한눈에 경제심리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놔. 복잡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 한눈에 경제심리에서 한눈에 정리해 줄 테니까. 이 흐름 놓치면 진짜 후회해. 지금까지 경제의 심리와 구조를 한눈에 그려주는 한눈의 경제심리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